자, 형법 한정형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죄형 법정주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죄형 법정주의인데, 자, 말 그대로 죄형 법정주의는 자, 죄와 자, 형벌을 자, 미리 법에다 정해 놓으라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쳐서 죄형 법정주의. 자, 물론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죄형 법정주의가 이게 판례가 많다 보니까 뭐 소급표 금지라든가 유추 보면 판례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판례는 일단 개별적으로 가되, 자, 지금 할 거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고, 자, 이 판례를 보기 위한 자, 기본적인 법리가 있죠. 판례를 해석하기 위한. 그래서 요것이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 법리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개념은 뭐 어떤 게 범죄인지, 자, 범죄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가할 건지, 뭐 범죄 형벌이죠. 자, 이거를 미리 성문, 문서화된 법률에다가 미리 다 규정해 두라는 겁니다. 미리. 자, 그래야지만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의적인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라든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뭐 5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뭐 성문 법률주의, 또는 줄여서 법률주의, 즉 문서로 이루어진 법률에다가 재화형을 규정하라는 거죠. 그죠? 이때 말하는 법률은 당연히 국회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헌법 40조에 따르면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그 형식적 의미의 진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성문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은 안 돼 라는 게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죠. 다만 자, 일부 관습이 필요한 경우는, 해석상 필요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리방해에서 뭐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관습만 금지되고 유리한 거는 뭐 유리한 거라든가 또는 해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것만 안 돼. 불리한 것만. 자,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은 자, 의미 있는 것은 한 번이죠. 그래서 문제는 모든 법률을 다 문서에 만들어 두기에는 자, 이게 시간적으로 또는 전문적인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 여기다가 대강을 규율하고, 자, 그 아래다가 대통령령, 뭐 시행령이죠, 시행령. 자,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령, 대통령 너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대통령도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뭐 부령이라든가 뭐 규칙,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성문의 법률을 정해야 되는데, 다만 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법률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하고 뭐 대통령 공포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긴급성이 있고, 자,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임 입법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분야, 뭐 유독 화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회가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미리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긴급하고 부득이하면 예외적으로 대강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 규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강 예측. 얼핏 보면은 대강이란 말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 같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회는 대강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만 규정하면은 실제 법을 집행하는 뭐 대통령이라든가 각 부에서 내용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대강이냐 아닌지 판례들을 이제 별도로 보는 것들이고, 자, 두 번째, 자, 법은 자, 현재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과거 사건으로 소급하면 안 되겠죠. 이게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범죄와 형벌을 정할 때는 미리 다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법을 과거 행위로 소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이것도 불리하니까 금지되는 거지 유리하면 얼마든지 소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적용 대상인데 적용 범위는 일단 범죄와 형벌이기 때문에, 자, 보완 처분은 원칙은 형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 처분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됐죠? 단 여기 원칙 부정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겠죠. 예외. 자, 이름은 보완 처분인데 실제 형벌을 대체할 경우는 그때는 소급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뭐 보호처분 내리는 경우, 이거는 형벌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름은 보호처분이지만 결론적으로 형벌입니다. 소급이 안 돼, 이런 것들은. 자, 그런 건 몇 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범죄와 형벌이 아닌 공소시효, 이거 절차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자, 부진정 소급, 완성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소급도 가능하냐, 이게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원칙 안 된다. 단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훨씬 컸을 때, 뭐 전두환처럼 꼭 처벌해야 될 때, 그때는 소급이 됩니다. 이것도. 약간 헌법적으로 가까운 문제들인데, 근데 형법이나 형수에 나옵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판례는 법률이 아니죠. 소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대법원 양형 규정도 판사들이 따를 기준이지 이것도 법률이 아니죠. 소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특히 보완 처분 파트만 좀 주의하십시오. 자, 다음 세 번째 원칙가 범죄와 형벌은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 즉 어떤 게 범죄인지 구속 요건, 해당된다면 어떤 형벌을 가할지 제재, 요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구속 요건과 제재가 명확해야 된다. 이때 구속 요건 범죄라는 것은 뭐 판사가 봤을 때 이거죠. 뭐 건전한 상식, 통상적인 법감정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 뭐 기본적으로 다 판사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제재 형벌에 대해서는 절대적 부정기형, 뭐 그냥 처벌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소년법처럼 상대적 부정기형, 뭐 단기 3년, 장기 7년, 뭐 요 사이에 교정이 되면 풀어주겠다는 거죠. 요거는 됩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유추해서 금지. 자, 범죄와 형벌을 만들었으면은 얘랑 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요런 제도에다가 유추해서 같이 처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유추해서 금지 원칙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그래서 금지되는 건 당연히 불리하게 유추하는 건 금지된다. 단 유리하면은 얼마든지 유리한 거는 유추할 수 있겠죠. 다만 유리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뭐 조각 사유라든가 아니면 소추 조건, 면책 사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축소해 버리면은 반대로 이것은 불리한 걸 넓힌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금지됩니다. 됐죠? 뭐 대표적으로 뭐 자수를, 공소법상 자수를 범죄 발각 전으로만 보겠다 이런 것들은 불리해지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다만 해석할 때 모든 법률이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판사에 따라서는 체계적, 논리적 그 법을 만든 목적에 따라서는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말이 목적에 따라서 그 법률 해석하는 거 된다? 뭐가 안 되느냐? 유추하는 게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확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똑같이 봐, 우리 판례는 거의. 자, 마지막,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게 적정성이죠. 자, 법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도 적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면은 결론적으로 악법은 법이 아닌 겁니다. 악법에 해당되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는 위헌에 해당되고 해당되는 조문을 폐지시켜야 돼. 이거는 과거 독일 히틀러 때문에 나온 그 이후 문칙이죠. 이거는.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정할 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내용도 실질 정의에 부합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부합하지 않은 판례가 뭐 뺑소니,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되겠죠. 뺑소니, 실수로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거, 요거랑 살인죄가 있는데 과거에는 뺑소니 범죄가 형벌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건 일부러 죽인 거고 실수로 죽이고 도망간 거죠. 물론 이것도 나쁜 놈은 맞지만 일부러 죽이는 놈보다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적정성에 반한다.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 간단하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뭐 성문 법률주의란 자,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에 규정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이때만은 법률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이걸 틀게 되면은 뭐 실질적 의미 형벌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합하지도 않죠.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적합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위 규정에다 위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이라든가 자, 기본 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돼야 되기 때문에 자, 법률이나 상위법으로부터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에 반하느냐 아니라 했죠. 자, 국회 인력의 한계상 대강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만 규정하면 하위 규정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해석하고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자, 밑에 나오죠. 그래서 뭐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수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수권 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이 어떤 것인지 처벌 대상,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형벌에 대해서는 종류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면은 이걸 위임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현대 사회에서 긴급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처벌 대상 형벌 법규점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정하면은 위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뭐 환각물질은 뭐 하루에도 여러 개씩 수시로 생겨나고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법률로 다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로서 뭐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물질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위임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은 임직원들을 뭐 뇌물죄 관련해서 공문을 봐버리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기업의 임직원이냐? 이것도 우리나라 공기업이 1,4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수시로 공기업이 통합되고 분리돼 버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기업 내용을 일일이 명칭으로 규정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위 규범인 장관의 고시에다가 위임한 거 이것도 일탈한 것으로 반하는 게 아니고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7번 소급해서
자, 개정형법 시행 이전의 죄를 뒤에 개정형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여덟 번째, 가정폭력법상 뭐 사회봉사명령 이 보완 처분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거죠. 원래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그 가장을 교도소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교도소에 넣어가지고 뭐 폭력에서는 해방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자, 형벌보다는 나 그냥 밖에서 돈 벌면서 봉사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형벌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자,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즉 소급표가 안 돼. 이거는 형벌 대신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거 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뭐 당연히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소급할 수 있다. 다음에 뭐 처벌법규 구성요건 명확해야 되고, 다음에 다수 광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법관이 사회 통념에 따라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11번 뭐 위법성 책임의 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 조각사유, 면제사유 유리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만약에 제한적으로 유추해버리면 오히려 유리한 건데 이걸 줄여버리기 때문에 불리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추해석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12번 자,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그 다음에 유추 이 두 가지는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유추랑 확장을 구별하긴 하는데 우리 판례는 똑같이 봅니다. 그냥. 그래서 유추 확장은 안 되고 목적론적 해석만 된다. 마지막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죠. 자, 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 차량 운전자, 자, 뺑소니 범에게 살인죄보다 무겁게 법정을 규정한 것, 요거는 적정성에 반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키워드 채우기. 자, 14번. 자,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절도죄라면은 재물의 타인성, 재물이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치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만 명확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법관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5번. 자, 뭐 성문 법률지라는 것은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죠. 법률은. 다음에 16번.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 정황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면은 요거는 헌재법에 따라서 형벌법규 조항은 위헌이 내면은 소급해버리죠. 그렇죠? 당해 법조를 적용해서 기소한 사건은 결론적으로 소급해서 그 법이 사라지니까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소 판결이 아니고 이거는 무죄 판결을 하는 겁니다. 무죄 판결. 자, 17번.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자, 법률이 아니고 판례 변경에 따라서 형벌 조항이 관계해서 처벌하는 것, 즉 판례도 이것도 소급이 안 되느냐? 아니죠. 판례는 결론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즉 소급할 수 있어. 뭐 어제까지 처벌 안 되다가 오늘 판례 바꿔 처벌하더라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18번. 자, 피고에게 유추 해석은 자, 불리한 유추 해석은 안 되지만 피고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됩니다. 자, 다음에 사지선다 문제 1번. 자, 재형법정주의 옳은 것인데 1번 뭐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거 이것도 무면허로 보겠다. 당연히 불리한 유추 해석이죠.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뭐 개정형법 시행 이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개정형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은 아까 봤듯이 형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종전보다 가본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야, 종전 규정에 따라 그대로 처벌해 라고 부칙을 두는 거, 이거는 법원이 아니고 국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하는 거니까. 네 번째, 자, 처벌법규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 명확성이니까, 자,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서 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처벌법규의 보호법이니까 금지행위, 종류,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확한 겁니다.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답은 4번. 자, 다음 2번. 옳지 않은 것. 1번. 뭐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타인의 정보 등을 훼손하거나 이거를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있죠. 이때 타인에는 살아있는 사람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그 신해철 사건에서 죽은 사람의 정보도 포함되죠. 됐죠. 맞고. 다음에 야주절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그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 들어갔더라도 야간에 타인을 재물을 절취하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다음에 세 번째,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 목적 영역 등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유추라든가 확장 해석은 안 되지만 목적론적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관 모욕죄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상관을 모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관이 명령 복적 관계에 있을 상위 계급자일 필요 없습니다. 나랑 다른 부대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상관은 직무 수행 중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관 모욕이니까. 그래서 휴가 나가서 막 밖에서 만난 다른 상관을 모욕했다. 당연히 상관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